자, 화학 4단원이죠. 동적 평형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역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이 있어요. 비가역 반응이 있어요. 가역과 비가역이 있는데, 반응이 일어날 때 A하고 B가 만나서 예를 들어서 C가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반응이거든요. 정반응. 근데 C가 만들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거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면 가역반응이고요.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반응만 A하고 B가 만나서 C만 돼요. 돌아오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비가역이에요. 가역이 되지 않는다. 이건 비가역, 이런 건 가역. 뭐 이렇게 일단 방향성을 가지고 가역과 비가역으로 일단 나눕니다. 자, 가역 반응 볼게요. 정반응, 반응물이 뭘로 바뀐다? 생성물로 되는 반응.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 이렇게 됩니다. 정반응이고요. 이게 정반응. 역반응은 반대 반응이에요. 돌아오면 역반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양쪽으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물이 증발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거.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가 되거나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돌아오거나 뭐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가역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의 반응은 뭐냐 하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을 만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물을 함유하게 되면. 근데 물을 증발시키면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와요. 푸른색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것도 가역 반응의 하나의 예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과 만나면 붉은 색깔로 변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반응, 역반응 모두 가능하다. 염화 코발트의 색깔 변화. 그 다음에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분해 생성 반응은, 우리 구리 이온이 무슨 색깔이죠? 푸른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리 이온이 있는 황산구리에 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근데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무슨 색? 흰색 가루가 되죠. 요것도 물이 들락날락 거림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 반응은 가역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회동굴과 중유석 석순의 생성은 뭐냐? CaCO3, 탄산칼슘, 가운데에 많죠. 대리석지대가 이게 주성분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비가 와요. 빗물은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수가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석회암지대에 흐르게 되면 얘가 녹습니다. 녹아서 수천 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녹겠죠. 탄산수소, 칼슘 수용하게 된대요. 녹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리석지대가 대리석지대 가운데 있는 대리석지대가 빗물에 녹으면 이쪽 방향 정반응은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이렇게 이온으로 녹아내리고 구멍이 뻥 뚫리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똑똑똑 떨어지면서 아래쪽에 쌓이면 석순, 위쪽에 매달리면 중유석, 이런 식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반응, 역반응 샘플로 지금 나온 거고요. 비가역 반응하면은 한쪽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 한쪽으로만 반응이 진행이 되는 반응, 연소 반응, 불태우는 반응이죠. CH4 메테인이네요. 메테인을 불태워요. 연소시켜요. 불 붙여요. 그러면 CO2하고 H2 생기죠. 얘네가 다시 돌아오냐? 안 돌아옵니다. 기체 발생 반응, 금속하고 산성 물질을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날아간 수소기체 다시 돌아와서 역반응이 되냐?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 다음 중화 반응이에요. HCl 산이고요. NaOH 염기예요. 산염기 반응시키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놈이 NaCl 수용액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NaCl 수용액이면 뭐예요? 소금물이죠. 그죠? 소금물 가만히 놔두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산과 염기로 분해가 되냐? 안 됩니다. 안 만들어져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가역 반응이에요. 네 번째 앙금 생성 반응. NaCl, AgNO3, 이거 질산은이라고 하는데요. 요 은 이온하고요. 요 Cl- 이온이 만나면 네, 이렇게 흰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가만히 놔두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NaCl과 AgNO3로 나뉘어지냐? 안 나눠집니다. 안 돌아갑니다. 자, 이런 반응이 비가역이니까 잘 외워두세요. 비가역은 중화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연소 반응, 앙금 생성 반응 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가역 반응이 그래도 많은 편인가 봐요. 근데 이게 가역 비가역을 여기서 왜 배우고 있느냐? 네, 평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쪽 평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학 반응도 그렇고요. 어떤 반응들이 평형에 도달했다,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거는 전부 다 가역 반응에서만, 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동쪽 평형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동쪽 평형이죠. 예. 비가역은요, A하고 B가 만나서 만약에 C가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야 반응이 끝나요. 그렇죠? 완전히 역반응이 없으니까 어느 하나가 소진이 돼야 반응이 끝나거든요. 근데 가역 반응은 그렇지 않잖아요. A, B가 만나서 C가 된다. C가 많아지면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속도하고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똑같은 경우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A, B가 만나서 C가 되는데 C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네? 반응이 어떻게 된 거야?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속으로는 A에서 B, A, B가 만나서 C로 가고 C가 다시 A, B로 분해되고 이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속도로. 자, 이게 평형입니다. 평형. 자, 대표적인 평형, 동쪽 평형의 샘플이 상평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 용해 평형 하나 나와 있고요. 뒤쪽에 화학 평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고요. 골라서 한 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상평형은 액체 증발 얘기하는 거예요. 상평형, 액체, 기체 왔다 갔다 하는 액체 증발 속도와 기체 응축 속도, 다시 돌아온 응축 속도가 똑같아요. 그럼 겉보기에는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액체를 딱 플라스크에 담아놨어요. 그럼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거든요. 증발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그죠? 증발돼서 올라간 애들 중에 아주 일부가 이렇게 돌아오기도 해요, 지금. 그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증발하는 놈이 응축하는 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그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증발되는 게 하나, 둘, 세 개인데 돌아오고 있는 것도 하나, 둘, 늘었어. 여전히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긴 한데 이 응축 속도 자체가 얘보다는 조금 증가했어요. 처음보다는. 그죠? 시간이 더 지나요.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그림처럼 됩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 하나, 둘, 세 개 있죠? 내려오는 거 하나, 둘, 세 개 있죠? 올라가는 증발 속도하고 돌아오는 응축 속도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다시 그래프로 나타내 줬는데요.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요. 증발되는 놈은 이렇게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증발되는 놈은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한 함수예요. 온도 함수.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그냥 일정합니다. 계속. 근데 거꾸로 돌아오는 응축 속도 같은 경우는요. 수증기가 여기 지금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증발 속도와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똑같아지면 동적 평형인 거고요.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었잖아. 근데 수증기가 점점 늘어난다고. 늘어나면서 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축 속도 같은 경우는 수증기 양이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진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두 개가 이제 같아지는 동적 평형이 된다는 거, 요 그림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용해 평형으로, 용해 녹이는 거죠. 뭐 설탕을 녹인다든가, 뭐 소금을 녹인다든가 이렇게. 자, 물에다가 뭔가를 녹여요. 용매에다가 용지를 녹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용해되는 속도하고 다시 돌아오는, 녹은 것 중에 다시 돌아오는 석출 속도가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면 겉보기에는 이제 다 녹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녹는 게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용해가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있죠. 볼까요? 설탕을 넣군요. 설탕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녹아요. 이렇게 막 녹는데 일부가 다시 돌아오는 놈도 있네요. 그러나 녹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당연히 크죠. 불포화 상태. 더 시간이 지나면 녹아 들어가는 거 3개인데 돌아오는 거 2개네요. 용해 속도가 여전히 크긴 합니다. 석출 속도보다. 근데 석출 속도가 조금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지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녹는 용해 속도하고 돌아오는 석출 속도가 개수가 똑같아집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다 녹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뭐 설탕을 이만큼 넣었다. 얘가 연락에 녹고 이제 남아있는 설탕이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게 남아있는 설탕이 안 줄어들어요, 이제. 그죠? 이렇게 된 거를 포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포화 용해. 자, 녹는 속도,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똑같은 것을 포화 용해액이라고 불러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 포화 용액 상태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주는 실험이에요. 자, 질량수가 23짜리 나트륨을 준비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23짜리가 포함된 나트륨에 24짜리가 포함된 연마나트륨을 넣으면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23짜리 소금이 지금 넣어가지고 포화 상태가 됐어. 다 녹았어. 여기에 다 녹고 밑에 이제 남은 게 이제 깔려 있어요. 남은 거. 이게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잔존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넣어서 다 녹고, 여기 다 이온으로 지금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녹을 거 아닙니까? 이제 포화 상태니까. 얘가 지금 포화예요. 포화. 자, 더 이상 안 녹아야 돼요. 반응이 더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제 녹는 게 끝난 것 같아요. 여기다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이제 질량수 14짜리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넣어요. 만약에 반응이 끝났으면은요, 14짜리는 여기 바닥에 깔린 거에 같이 깔려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녹지 않고. 이렇게 NaCl은. 그죠? 얘랑 바닥에 얘는 23짜리인데요. 같이 깔려 있을 거라고. 더 이상 안 녹아. 여기에는, 이 용액에는 24짜리가 녹으면 안 돼. 반응이 끝났으니까.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이 안에서 24짜리가 발견이 된다는 거지. 24짜리가. 여기는 23짜리가 대부분인데 24짜리가 자꾸 나오더라 이거야. 이 새끼 봐라.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녹았다는 뜻이거든요.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녹아있다. 포화임에도 불구하고 녹았다. 그 얘기는 23짜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는 뜻이죠. 얘가 내려가고 여기 있는 게 대신 녹은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포화 수용액에서도 염화나트륨의 용해와 석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의 화학 평형입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이걸로 갈까요? 자, 처음에 이 NO2를 준비를 했네요. 그렇죠? 시간, 여기가 농도라고 할게요. 자, NO2가 처음에 이만큼 있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NO2가 지금 뭐로 바뀌어요? N2O4 사산화 이질소라고 부르는데요. 얘로 지금 바뀌는 게 이게 정반응이에요. 돌아오는 게 역반응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반응물질이니까 얘가 NO2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NO2는 줄어요. 줄다가 이제 일정해질 거예요. 자, N2O4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없었죠. 없다가 늘어야 돼요. 늘다가 이렇게 일정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요게 NO2고요. 요 라인이 N2O4 라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량을 보시면 요 계수가 2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NO2는 요만큼, 이만큼 변했고요. N2O4는 1만큼 변해야 돼요. 2대 1. 예. 자, 그래서 반응물질이 뭐고 생성물질이 뭔지 아셔야 되고요. 변화량의 비는 계수비하고 맞춰주면 돼요. 계수비. 2대 1이면 이것도 2대 1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걸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 여기잖아요. 얘가 N2O4가 얘가 반응물질이에요. 하나도 없는 데서 올라가는 새끼는 얘가 생성물질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거랑 반대죠, 반대. 예. 식을 적으면 반응물질이 N2O4에서 화살표 찍 NO2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반응인 거죠. 반대로 그리면 요 표시하면 아이고 화학 평형이니까 네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요렇게 표시하면 정반응, 요렇게 표시하면 역반응. 그 다음에 계수를 볼까요? 자, NO2 여기서 이만큼 변했어요. 이만큼. 그 다음에 N2O4 반응물질은 요만큼 변했고요.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이 아마 2대 1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고 아니다. 미안해. 이게 생성물질이죠. 생성물의 2, 반응물의 1. 예. 요렇게 화학 반응식을 요 그래프 보고 찾으셔야 돼요. 요거랑 반대입니다. 이 왼쪽에다가 반응물질을 배치하는데 그건 어떤 걸 배치하나에 따라서 이제 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적는 사람 마음인 거죠. 맞춰서 실험하면 되니까. 됐나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동쪽 평형 문제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241쪽까지. 필요하면 또 질문도 하시고 카톡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